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유독 관절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추운 날씨에 관절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서울 나우병원 정형외과 김준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원래 이 관절염을 겪는 분들도 더 아파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날씨가 추워지니까 관절염 환자들이 더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몇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할 목적으로 관절 주변의 혈관들이 수축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고요. 관절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네.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관절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주변의 근육, 인대가 경직되어서 통증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 주변에 있는 압력을 느끼는 예민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기압의 변화에 반응하여서 더 통증을 유발할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해질 때 완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미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먼저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운 팩을 해주시거나 반신욕을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하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시고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열도 발생하게 되어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량을 유지해 주셔야 걸을 때 관절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며칠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소염제를 드셔서 염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흔히 연골주사라고 부르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수술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근데 관절이 아프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밖으로 나가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더 무릎을 안 쓰게 되는데 그러면 더 증상이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 있으면 아껴 쓰는 것이 좋다고만 잘못 네. 알고 계신데요. 예. 우리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은 적당한 압력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누워만 계시거나 예. 아껴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 아쿠아로빅, 또 헬스클럽 등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고르셔서요. 꾸준히 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라고 하면 보통 걷기만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예.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하셔야 보행할 때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켜 주셔서 주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겠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스쿼트 이런 자세가 될까요? 네, 뭐 좀 배우셔서 스쿼트도 가능하시겠고요. 예. 그냥 앉아서 다리를 쭉 폈다가 구부렸다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만 동작들도? 반복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령대별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관절염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보통이죠. 네. 근데 몇 가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젊을 때 무릎에 심한 외상을 당한 경우에 연골의 퇴행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전방, 후방 십자인대를 다치고 이를 손상된 채로 그냥 두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에 세균성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후유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살이 많이 찐다 빠지는 그 임신 출산도 관절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네, 실제로 임신하셨을 때 관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네, 제가 한 24kg 쪘다 빠졌는데 네.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이 이후에는 계속 증상이 뭐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출산하신 뒤도 마찬가지고요. 체중을 다시 줄이시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정도의 통증은 다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뭐 적당한 하중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에는 어떻게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은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 꾸준히 운동해 주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 날씨가 춥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요. 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반신욕이나 온찜질을 통하여서 관절 주변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만일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아플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이 뚜렷하게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좀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우리 건강한 연골을 최대한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요, 약물 치료, 또 물리 치료, 또 연골 주사 등의 주사 치료, 또 운동요법 등의 보존적인 요법을 해오다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절경 수술, 또 연골 재생 수술, 절골술 등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하게 되고요. 예.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인공관절 수술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줄기세포 등을 사용하여서 정상에 가까운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도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결과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다른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병이 생기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통하여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병원 오기가 무서우셔서 네. 치료를 많이 미루시다가 병이 한참 다 진행된 뒤에만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예. 통증이 일정 기간 이상 좀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무섭더라도 더 상태가 악화되니까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관절이 아픈 분들은 반신욕이나 온찜질을 통해서 그 관절 주변 온도를 좀 높여주시고요.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나우병원 정형외과 김준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